자, 거울 뉴런을 통한 모방 이해, 밈의 특징과 유용성, 복합지문이고요. 앞에서는 모방이 무엇인지, 모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야. 거울 뉴런을 통해서. 두 번째 글이 밈의 특징과 유용성. 그래서 밈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밈 유행한다고 하잖아. 선생님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비슷한 것들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 밈이죠. 자, 첫 번째 문단 가볼게요. 모방이란 개념 나오네요.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모방의 개념입니다.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방을 하려면 일단 관찰하고 학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천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선천적이지 않아요. 선천적이지. 이게 타고난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기어다니는데 있잖아. 그지? 애기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어다녀. 그러니까 따라서 기어다녀. 이건 모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선천적 타고나는 거니까. 이런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보면서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뭐겠니? 바로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방.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뭐겠니?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들의 행동 차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모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나옵니다. 어린 침팬지라고 했어요. 어린 침팬지 이렇게 한 문단에 안 들어오나? 어떻게든 들어오게 만들어 보자. 자, 어린 침팬지들, 얘는 이제 고등지능 동물이 되겠죠?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하게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요 실험이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따라하는 실험. 원래 비문학 지문에서 실험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뭐 가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실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실험의 목적과 결과야. 그러니까 이 실험은 모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는 읽어봐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험의 과정이나 절차 이런 건 실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 문제 풀 때는 원래는 이 실험을 왜 하는 것이며 이 실험으로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것만 잘 보면 돼요.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자,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합니다.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해 보이느냐의 여부뿐이에요. 자,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의 여부야. 각 상자에 못 본 걸로 해줘. 추접스럽게.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습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윗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휘어 넣은 시범자를 관찰합니다.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범자예요. 그림으로 좀 그려줄까요? 먹이 상자? 안 그려줘요? 아, 또 내 그림도 장난 아니게 잘 그리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선이 직선이 아니야, 곡선이야. 자, 이런 게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2개 돼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동그란 구멍이면 안 되겠니?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는 뭐가 달려 있냐면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막혀 있어, 안 막혀 있어? 위하고 아래 공간 차이는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여기 막혀 있어요. 위안에 공간 이동이 안 돼요. 먹이는 어디에 있어요? 아, 그림 좀 크게 그릴까? 아, 쪼잔하게. 남자가. 여기에 먹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통이야. 실험하는 거야. 일단 2개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하나는 투명한 거, 하나는 투명하지 않은 거야.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시범자가 어떻게 하냐면 막대로 여기다가 좋다. 내 막대까지 특별히 그려주마. 자, 막대를 여기다 집어넣어. 막대로 뭐 때리나 먼저? 상자를 때리나? 막대로 상자 위를 막대로 툭툭 쳐. 그 다음에 구멍에 막대를 한번
한번 집어넣어 휘저. 그지? 그 다음에 아래 칸 문을 열고 막대로 음식을 꺼내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야. 어린 아이들하고 침팬지한테. 됐지? 이제 그림 이해됐지? 어떤 상자인지. 자,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어린 침팬지도 볼게요.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요. 불투명일 경우에는. 이게 다 불투명일 때는 다 따라해. 그런데 투명 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불투명 상자의 경우는 다 따라하는데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한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편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상자가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시범자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야.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침팬지가 똑똑한 거야. 어떻게 보면 상자 까맣게 막혀 있어. 그럼 그 안에가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시범자가 탕탕 치고 휘휘 저은 다음에 문 열고 막 꺼내. 그럴 때는 어린아이들이랑 침팬지랑 똑같이 탕탕하고 휘 젓고 문 열고 음식을 꺼낸단 말이야. 그지? 근데 투명이야. 투명이 안에 내부가 훤히 보이잖아. 음식물은 위에 없구나. 음식물은 밑에만 있구나. 이거 위에 휘 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아. 그래서 침팬지들은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막대기로 바로 문 열고 음식을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똑같이 탁탁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어린아이보다 누가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니? 침팬지가 똑똑.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갖다 놓냐고. 어른을 갖다 놔야지. 나 같은 사람을 갖다 놔야지. 우리는 그러지 않을 텐데. 그치? 막대기도 안 사용할 수도 있고,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건 이제 관찰이잖아. 실험이잖아. 내가 선생님 아까 항상 뭐라 그랬지? 실험이나 관찰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냔 말이야. 결과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 거울 뉴런을 통해서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거울 뉴런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거울 뉴런은 신경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라는 거야. 거울 뉴런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을 이렇게 관찰만 해도요. 관찰만 해도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처럼 동일한 활성화를 거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여기도 한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20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선생님이 20번 정도 읽어봤다는 얘기는 뭘 뜻하겠니?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내용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이게 결론이 되기도 하지. 가보자. 이 말은 거울 뉴런 잘 봐요. 다른 행위자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는 거야. 자,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따른 관찰, 첫 번째, 행동에 대한 관찰, 그치?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이야. 얘는 관찰하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거. 그리고 모방, 이 세 가지 경우야. 거울 이론의 활성화 정도가 서로 다르대요. 이 세 가지 정도가 다르다는 거야. 이 세 가지 묶어줬으니까 그냥 얘 밑줄 그어버리자, 그냥. 실험의 결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그건 거야.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 건지. 선생님, 봐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 거울 이론 봐봐.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그지? 관찰은 뭐니? 행동에 대한 관찰이지. 다시 봐봐, 시원아, 잘 봐봐.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우리 관찰이 여기 행동에 대한 관찰이지.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고 했지. 그럼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건 결국 모방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야, 결국은. 자, 가볼게요. 거울 이론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는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라고 했어. 그러면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모방에서 어떤지 볼까? 일어났고, 다음.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가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모.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이론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나요. 자, 상대방의 행동 목표, 이거 밑줄 그자.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유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서 일어나요.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거울 유런을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영장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즉 투명 상자의 위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라고 했지.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봐라.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유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서 일어나요. 처음에 깜깜하게 불투명했잖아. 그 막 탱탱 하고 휘두르잖아. 그지? 그때는 이 행동 자체도 다 무슨 행동이라고? 먹이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영장류나 인간이랑 모두 활성화됐단 말이야. 그런데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위에가 투명으로 바뀌었을 때 위에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인지 모르지. 그잖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는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유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투명 상자의 위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저 투명 상자를 땡 때리고 휘젓는 거를 목적을 모르겠는 거야. 목적을 모를 때는 뭐라고? 거울 유런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영장류는. 자, 어려운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거울 유런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거야. 영장류들은. 인간은 거울 유런은 행동의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된다라고 나와있지. 이 말은 좋게 말하면 똑같은 실험 2번을 했잖아. 근데 처음에 불투명할 때는 인간이나 영장류와 똑같이 행동을 따라했지. 그럼 본 거야. 저것도 다 위에 때리고 휘저는 행동 역시 먹이를 먹기 위한 목적이라고 둘 다 분명하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영장류나 인간이나 모두 거울 유런이 활성화됐어. 근데 투명을 했더니 위에 땅땅 때리고 휘저는 행동의 목적을 모르겠는 거야.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먹이는 문만 열면 꺼내면 되니까. 그래서 영장류는 그때는 위에 있는 거,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울 유런이 활성화되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목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뭐 한다는 거니? 거울 유런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야.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야. 이해됐냐 여기까지? 요 말은 이해됐지 해서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면 여기 2번째 문단하고 3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모방 실험이야. 자, 사용자가 실험한 거 알지? 위아래 칸막이 막힌 불투명 상자와 투명 상자. 위 칸은 구멍만 뚫려 있고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시범자가 상자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고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를 위해서 먹이를 꺼냅니다. 이 실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린 침팬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잘 따라했지만 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위칸과 관련된 행동을 생략해버려. 아이들은 상자 종류와 관계없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이걸 뭘 통해서 설명하냐면 거울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거야. 얘를. 거울 이론은 다른 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직접 행동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직접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할 때랑 똑같은 활성화를 보이는 거야. 자기가 한 거랑 똑같이. 그런데 거울 이론 활성화 정도를 보면 모방이 가장 크다고 했지. 그 다음에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관찰. 요게 요 정도로 이제 거울 이론 활성화 정도인 거야. 선생님은 여기랑 연관성이 정도가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거기는 뭔가 좀 생략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문제에서도 이걸 2개 섞어서 내진 않을 거니까 따로따로 봐. 거울 이론의 활성화 정도, 모방, 관찰을 통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행동에 대한 관찰 요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행동을 관찰만 하기만 해도 직접 행동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요 2개가 그냥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 여기 이제 모방하고 직접 행동할 때의 동일한 활성화. 얘는 아니라고 봐. 알겠지? 이 말은 그가 가만히 보고 있을 때랑 내가 직접 똑같은 그 행동을 했을 때랑 같은 활성화를 보인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얘는 모방은 남의 한 걸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얘랑 다른 의미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거울 이론을 통해서 해봤더니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영장류가 거울 이론이 활성화돼요. 아까 까맣게 불투명했을 있을 때는 그것도 먹이를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 거울 이론이 활성화돼. 근데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 않았을 때, 즉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휘젓고 때리는 행동이 있지. 그때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거울 이론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
하지만 인간은 목표 행동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 유전이 더 인간 더 많이 활성화된다 이거지. 목적이 없는 것까지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남의 하는 것들을 목적 없이 따라할 수 있다는 의미야. 이렇게. 자, 됐고. 아마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다음.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한대요. 그래서 모방의 수준을 높이게 된답니다. 볼까요?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라고 했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모방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지능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이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인간이고 고등식물들은 효율적인 것, 즉 목적과 관련 없는 것들은 따라하지 않잖아. 그래서 인간과 고등동물의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라고 했죠. 그럼 모방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는 거야, 결국은? 뭐까지도 따라해야지 모방의 진정한 의미인 거야. 목적 없는 행동까지도 따라야 돼. 목표가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따라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모방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4문단 가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목표가 없는 행동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 거는 거울 뉴런이 뭐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방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본다면 인간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인간과 고등지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라고 했고 모방의 진정한 의미는 비효율적인 것, 목표가 보이는 행동까지도 따라하는 것이 진정한 모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봤죠?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얘는 이제 밈과 관련된 거 나오겠죠. 도킨스는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물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했죠. 이게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어요. 밈이 뭐냐면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위에서 말한 이 내용이 뭐죠? 이 책이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예요, 이게.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요, 이건 내가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가 왜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거냐면 유전자가 나의 종족을 더 풍요롭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유전자가 생각해서 나한테 여기서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도 다 유전자의 지시를 따르는 우리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도구, 운반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복제된다는 거야. 이건 문화가 유전자가 되겠죠? 자,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란 기본 단위이다 라고 했어. 밈이란 뭐와 구분된다고? 유전자와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밈은 밑줄 긋게요. 다시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자를 거 자르면 훨씬 더 그러면 유전자에 대응되는 게 뭐야 결국은? 봐봐. 밈이란 복제의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밈이 유전자야. 복제의 기본. 우리가 문화가 유전자가 아니라 밈이 유전자인 거야.
기본 단위니까. 유전자도 기본 단위니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사후세계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게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라고 했죠. 봐라. 여기서 보면 유전자가 요거 그냥 대충 해볼게. 자, 유전자가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전달돼 퍼뜨려지는 것이죠. 그럼 봐라. 밈도 뭘 통해서? 모방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이로 대응되죠? 그죠? 대응되고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하나의 신체에서 한 사람의 뇌 이렇게 대응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것만 보자면 유전자라 대응되는 건 밈.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는 모방 과정.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사람의 뇌에서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대응 관계예요. 좀 이따 정리하면 좀 더 나올 거예요.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했다. 그랬으니까 이 위에 건 좀 지울게. 정신 사납다. 원래 내가 하는 것들 아닌데 이거.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바이러스가 숙주의 기생에 복제를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밈에게는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이러스가 자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숙주의 기생에서 복제를 반복하잖아.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장하잖아. 이런 것처럼 밈에게도 자신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바이러스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기생 숙주 모델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의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라는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아까 말했잖아. 유전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복제자이자 행위자.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퍼뜨리는 행위자야. 그럼 인간은 숙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행위자는 누구라는 거니 결국은? 유전자와 밈이 된다는 거야. 옆에 거 잠깐 미음. 도킨스는 유전자가 자기 복사를 퍼뜨리기 위해 인간을 숙주로 삼는다고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했죠. 밈도 문화가 특정 단위로 복제되는 것, 유전자와 마찬가지고 밈이란 문화가 특정 단위로 복제되는 것을 말하고 밈은 문화와 관련된 기본 단위라는 거야. 자, 숙주 기생 모델을 설명한 밈의 확산 봅시다. 자, 도킨스는 밈이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라고 봤어요. 밈이 복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유전자의 밈의 확산 방법 봅시다. 유전자는 볼게요. 확산의 주체는 유전자고 밈이에요. 방법은 전자나 난자고 얘는 모방 과정이고 신체에서 신체로 얘는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거 본문에 그대로 정리됐죠? 이렇게. 근데 블랙모어는 이를 뭐로?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생의 주체는 바이러스 똑같아요. 숙주는 숙주죠. 숙주. 왜냐하면 여기도 인간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바이러스는 인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숙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숙주와 인간. 기생 이유는 자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밈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결과는 자기 존재 확장, 인구숙주 전염이고 얘는 밈이 확산되는 거야. 그럼 밈이든 유전자든 인간이 아니라 행위자는 유전자와 밈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밈을 따라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저 밈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밈의 노예인 거야. 밈이 자체가 자기가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전염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밈을 따라하는 건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밈이 시켜서 우리는 하는 거야. 그렇게. 뇌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밈의 확산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자, 빨리.
그런데 이제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 밈이 확산하는 방식은 전염이 아니라 이런 모방이야. 모방과 모방.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 사회 관습과 구별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밈의 모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전염, 개인적인 학습, 그 다음에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분했어요. 자, 그러면 전염은 뭐냐?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할 때가 있죠. 이러한 전염은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기 때문에 남을 따라하긴 하지만 모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은 뭐기 때문에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품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염된 거예요. 하품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 아니랍니다. 얘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요. 주어진 자극에 따라 반응이 적절한 보상이 되어 그 자극이 강화되는 것이죠. 예절 인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예절반에나 칭찬을 하고 예쁨을 줘요.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더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다른 개체에 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지만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말은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시환이가 길 가다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잘해. 그랬더니 어른들이 시환이 머리를 쓰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용돈도 줘요. 그리고 칭찬하고 쟤 막 띄워줘요. 옆에서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도 인사를 따라하죠. 그지? 근데 따라하는데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는 거 맞지? 그런데 학습의 대상이 인사하는 것 자체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런 거야?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정한 보상을 얻는 환경에 대해 학습하는 거야. 아, 이런 행동을 하면 보상이 떨어지는구나. 나는 이 환경을 학습하는 거지 그냥 저 행동 자체를 따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모방은 아까 뭐였어? 그럼 모방은 뭐야 결국은?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시켜서. 내가 아니라 밈이 시켜서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전염, 개인적 학습, 요거고, 요거에 대한 것도 하이라이트 해주면 되겠죠?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다.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방이 아니다. 라고 했죠. 자, 옆에 것도 한번 가봅시다. 자, 모방과 차이를 보이는 이제 세 가지 개념 봅시다.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 전염은 모방과 달리 배우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야. 그죠? 그래서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고요. 모방과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개인적 학습은 모방과 달리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관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학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행동 자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학습은 모방과 달리 학습의 대상이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지.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는 거야. 행동 자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행동을 하면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그 상황을 학습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모방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다음.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야. 밈에 대해서. 얘네들은 왜?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이게 첫 번째고요.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 이 두 가지 위해서 밈의 존재나 기능,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밈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에 전달되므로
인간 내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얘는 이제 단위가 뭐냐? 인간의 뇌에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라면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고 그 밈은 다시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방 능력 나왔지?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모방 나왔잖아. 특별한 목표가 없는 행동마저도 거울 드러낸 활성화를 통해서 따라하는 게 이게 모방이야. 이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고 밈은 다시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밈의 관점에서 문화 전달을 설명하는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반명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밈 관점의 의의가 되겠죠.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모방 능력이 밈을 확산했고 밈의 확산이 모방 능력을 발달시켰다라고 본 거죠. 마지막은 밈의 관점에서의 밈 이론의 의의나 가치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신경과학적 관점을 통한 밈의 해석과 의의.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 단위가 없고 복제 원리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밈 이론 지지자들은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밈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로 전달되므로 인간 내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하는 밈의 구성이 나와 있죠. 밈의 구성.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하고 밈이 라는 의의는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한 번만 더 볼게요. 앞에서부터 가볼까? 여기 했구나. 여기서부터 가보자. 나부터 가볼게요. 자, 문화도요. 특정 정보 단위로 확산된다고 했죠?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했고 그것을 뭐라고? 밈이라고 불렀어요. 특정 정보 단위가 바로 밈이죠. 밈이란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전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어요.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다른 복제하듯이 밈은 전달 경로를 모방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방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블랙모어는 이를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나 밈이 숙주, 밈은 인간에게만, 바이러스는 인간을 포함한 숙주에게 자기 복제의 반복이고 얘도 밈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어떤 복제 전략을 위해서. 결과는 자기 존재 확장, 인분 숙주 전염이고 얘는 밈의 확산이 되는 거지. 뇌에서 뇌로 밈이 확산되는 거. 밈과 바이러스는 복제자이자 행위자라는 거. 인간이 아니라 유전자와 밈이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밈이 주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아까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유전자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면 밈은 모방 전략, 모방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그 모방의 개념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간섭과 구별했어요. 전염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학습은 관찰이 없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고요.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 상황 자체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모방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밈 이론에 대해서. 밈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의 원리가 불명확하다 이랬고. 하지만 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뇌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모방이 밈을 만들고 다시 밈이 모방을 발달시켰다. 모방 능력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본 거죠. 밈의 관점에서 의의는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됐다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봐봤습니다.